일단 사건 교육의 경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은 잘 알려진 것처럼 2012년에서 2013년경에 강원랜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유력 인사들이 인사청탁을 저질렀고 그 결과 대규모 부정 채용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6년 2월부터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검찰이 1년 이상의 수사를 진행을 해서 2017년 4월 20일경에 강원랜드 전 사장과 인사팀장만을 불구속 기소하고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기간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명만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서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고 이후에 감사원이 권성동 전 의원 전 보좌관의 강원랜드 채용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수사를 의뢰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9월경에 부실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터져 나오면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결국은 재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안미영 검사는 2017년 2월경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인수인계 받아서 최근까지 계속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4월 20일경 강원랜드 전 사장 등에 대한 졸속 기소 그리고 이후 추가 수사 과정 이런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사 지휘를 받았고 결국 이미 법원에 제출된 증거 목록까지 수정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안미영 검사는 고심하던 끝에 2018년 2월 4일경 어느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재수사와 수사 외압에 대한 조사를 전담할 별도의 수사단을 설치하였고 현재까지 100일 가까이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미영 검사는 8차례의 소환 조사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사건 경과이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다수의 정치인, 지역 유지 등 권력자들이 자신의 지인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채용을 청탁한 사건입니다. 국민들이 많이 공분을 샀었는데요. 수사 결과에도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미영 검사에 의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과정에서 외부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단이 이제 100일 가까운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언론의 보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수사단에게 또 다른 외압이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안미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당시에 이미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했던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영 검사 등 당시 춘천지검의 수사팀은 2017년 12월 8일경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 보고서를 검찰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당시 춘천지검장이 대면 보고하는 자리에서 권성동 국회의원을 소환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심하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못한다 라는 취지의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적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국회의원의 경우와 일반 사건하고는 소환 조사의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2017년 12월 14일 당시에 당시 안미영 검사실의 수사관이 권성동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소환소 조사하기 위해서 해당 보좌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 직후에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안미영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대검에 먼저 보고하지 않고 권성동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하려 한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결국 안미영 검사는 권성동 의원을 조사하고 권성동 의원의 보좌관조차 소환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 12월 8일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춘천지검장을 심하게 질책했다는 사실은 단지 춘천지검에서 유명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무했던 직원들 대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직접 연락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김우현 반부패 부장도 권성동 의원의 소환을 저지하는데 관여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안미영 검사가 수사단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수사단이 추가 조사한 사실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사단은 이미 이 무렵에 권성동 의원, 반부패 부장 등 관련자들 사이에 다수의 전화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보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저지하는데 현직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언론에서 몇 주째 권성동 의원의 신병 처리와 추가 수사에 대한 장고가 이루어졌다는 이런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현 검찰총장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2018년 3월 15일 이루어진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시 압수수색에 관여한 수사 인력의 진술을 직접 들었는데요. 이날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초로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하였다라는 보도가 이루어졌는데 실제로는 당시 수사단의 압수수색이 저지되어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이 반부패 부장인지 또는 총장인지 알 수는 없으나 강원랜드 조사를 위해 설치된 수사단이 압수수색을 저지당할 정도였다면 검찰 최고의 간부가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지금 이제 현 검찰총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김순환 검찰총장 등 다수의 검찰 고위직에 관련돼 있고 이들 대부분은 지금도 검찰의 최고위직에 위치에 지금 현직으로 있습니다. 현직 국회 법사위원장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 고위직을 흔들어서 수사에 외압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미영 검사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현 강원랜드 수사단이 외압 없이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찰 최고위직은 현직 국회의원인지를 불문하고 외압에서 자유로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면서 이번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요청사항은 저희가 유인물에 8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를 다 읽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수사 외압 그리고 이제 고위층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달라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입장입니다. 특히 내용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그 증거 기록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 기록에서 증거를 빼달라는 요구들이 있었는데요. 이 증거를 빼달라는 과정에 대한 수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가 그 당시 강원랜드 전 사장과 어느 유력 정치인의 전직 특보 출신 사이에 강원랜드 수사의 무마에 대한 그 청탁을 논의한 내용이 들어있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 녹취록이 빼달라고 했던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이 녹취록에 대해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녹취록을 증거에서 빼라고 요구한 게 누군지 그리고 검찰 내에서 누가 관여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나눠드린 기자회견 유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사외압 피해자로서 그 안미영 검사님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미영 검사입니다. 제가 강원랜드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09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및 수사 외압을 수사하기 위한 수사단이 발족된 지도 100일이 됩니다. 자칫 오늘 기자회견이 제가 원하는 방향과는 달리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고 현재 강원랜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사단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고민도 많이 됐습니다. 또한 제가 몸담고 있는 검찰에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도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을 거듭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00여간의 침묵을 깨고 이 자리에 선 것은 당군일의 최대 채용비리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제대로 수사돼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영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제 마음과 밤낮 없이 최선을 다해 강원랜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단이 제가 강원랜드 수사를 하면서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사실 2018년 3월 15일
최초로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하였다는 언론 보도와 달리 그날 수사관의 압수수색은 저지되어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분께서 제게 어렵게 그날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슬펐습니다. 제가 강원랜드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를 외부에 알린 것은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정치 기타 요인에 의해서 압력을 받아서 수사를 해야 할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외압을 행사하는 분들께 더는 참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과 아울러 검찰 스스로 자정의 기회를 갖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가 의혹을 제기한 것을 밝히려는 진상조사단에서조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은 알지 못한 채 은폐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 사실을 알고서도 계속 묵묵히 수사단의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간간히 보도되고 있는 수사단의 수사 경과는 제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한 진상에 대해서 제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인데도 문부일 검찰총장님께서는 다양한 곳에서 강원랜드 수사단의 수사가 곧 마무리될 거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강원랜드 수사단에서는 권성동 국회의원의 신병에 대해서 구속해야 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리고 있고 그 고심이 일주일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심의 과정에 혹시 노무현 검찰총장님께서 당초 약속한 것과 달리 수사단의 수사에 관여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저도 국민들도 서지원 검사님의 사건처럼 언론이 다른 이슈들에 관심을 갖고 국민적 관심이 다른 곳에 돌려진 틈을 타서 실질적 진실이 밝혀져야 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로 끝을 맺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수사단이 정치적 요인 또는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뜻하는 바, 진행해야 될 바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누가 됐던 개입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경북청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른 검사들도 저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검사 본연의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압력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그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구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수사 외압에 대한 성형 없는 수사를 요구합니다. 수사단은 안명 검사가 요청한 수사사항에 대하여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사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되거나 통로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하여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신병 처리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사단의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방해행위를 즉시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현 검찰총장을 비롯하여 대검 관계자들 등의 수사 방해행위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 만약 외부 정치 세력들이 수사를 방해한다면 이 역시 즉시 멈추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수사 방해 세력들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의 특수성과
국민들의 분노를 직시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 수사단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를 요구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되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진상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면 그 역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기자회견 내용을 마쳤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안명 목사님께서 직접 진행을 해줄 거고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여기 마이크 같은 게 준비가 돼 있나요? 아시아경제 정용진 기자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3월 15일 날 저희도 그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공지를 받았는데,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그런 지시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게 청와대나 이쪽에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나 이쪽을 속이고 이게 진행됐다는 얘기입니까?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게. 제가 어느 정도 위법까지 개입이 돼서 그게 저지됐는지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당시 현장에 계셨던 그런 말씀으로는 계속 대기하라고 해서 대기했다가 철수한 겁니다. 그럼 이게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는지, 어느 선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대검 반부패부 보고 라인은 대검 반부패부를 지휘하는 검사장급의 반부패 부장님이 계시고, 그 위에 결국은 대검 차장님하고 검찰총장님이 계십니다. 대검 반부패부의 압수수색을 간 거기 때문에 반부패부 수장 또는 그 위에 분들께서 관여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총장이 대통령을 속였을 수도 있다, 이 말씀. 그거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어요. 추정인 거니까. 아니 그게 아니면은 대통령과 총장이 교감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견해를 물어보시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취재를 좀 해주세요. 저희도 잘 모르니까요. 다른 분도 질문 받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3월 15일부터 오늘이면 약 2달 정도인데, 그동안 이걸 계속 말씀 안 하시다가 오늘 발표하게 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자기가 세운 수사 방향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나가야 되는데,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그 부분이 방해를 받거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외부적 요인에는 정치적 세력도 있고, 수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대검 지휘부 라인에 있는 분도 거기에 속해 있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당초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방해받는 것을 저는 사실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것은 사실 그날 당일은 아닙니다. 그날 현장에 계셨던 분께서도 현장에서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고, 다만 검찰 내부의 문제 제기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검찰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이건 자기가 속한 조직의 내부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많이 두려워하셨고, 고민 끝에 제게 말씀을 해주시게 된 거는 3월 15일로부터 약 일주일 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그때 바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건 수사단에서 발족된 지 한 달이 약간 넘짓한 시점이었고, 저도 수사를 하는 것이 직업인 만큼 그 시점은 수사가 한참 진행돼야 될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알게 된과 동시에 이 문제를 바로 제기를 하게 된다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 외압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단의 수사 방향에 너무나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돼야 될 수사를 진행되게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입니다. 그래서 수사단에서 본래 계획하는 방향대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린 것입니다. 제가 수사단에서 8번째 조사를 받는 날
수사단 측 조서 말미에 잘필로 압수수색 과정이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의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비춰서 수사단 측에 계신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3월 15일에 진행되지 못한 것은 맞다라는 말씀을 직접 해주셨고요. 그게 4월 아마 23일경일 겁니다. 제가 8번째 조사를 받았을 때요. 그때도 이제 수사단 측에 제가 그 문제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최대한 수사단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소신이었고요. 다만 발족된 지 이제 거의 100일 가까이 됐고 이 정도면 사실 많은 부분이 수사돼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들로 수사단이 꾸려졌고 수사 의지만 있다면 생각보다 많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검찰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 제가 굉장히 여러 루트를 통해서 노무현 검찰총장님께서 강원랜드 수사단이 곧 해체된다,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는 수사관에서 직접 저희가 다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부분인데 제가 접한 부분들은 제가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한 부분들만큼 아직 진행되기에는 그만큼 진행된 게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근데 검찰총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곧 마무리된다라고 하시니까 혹시나 검찰총장님이나 또는 다른 분께서 이 수사를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자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는 결정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게 그날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던 분께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두려움을 갖고 계시고 저도 그분을 지켜드릴 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분의 누가 되진 않을까 사실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분도 어떠한 형태로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시길 바라고 그리고 바로잡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굉장한 용기를 내서 제게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이 시점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